연예인들의 삶은 세간의 관심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 도가 지나친 경우들이 나오고 있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 소식이 그랬는데요. 해당 소속사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몇 주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배우 송중기 씨 그리고 송혜교 씨의 파경 관련한 보도입니다. 좀 사실 연예인들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송중기 씨가 이제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죠. 그것이 네. 이제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예. 그 이혼이라는 그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 절차와 이제 재판상 이혼 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쌍방 간의 이혼에 합의가 됐을 때는 협의 이혼 절차에 가고요. 쌍방 간의 협의가 이혼에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유명인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뭐 아주 많이 알려진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쌍방 간의 이혼에 합의가 돼도 협의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이 협의이혼 절차는 반드시 양 당사자가 법정에 가서 재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 씨도 서로 이혼에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면 법정에 가서 그 조정실의 대기실에서 앉아서 호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네. 또 판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에 금방 알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혼에 합의가 돼도 재판상 이혼 절차,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 소송은 이제 이혼 조정 신청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는 이혼에 협의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보통 유명인들은 이혼에 합의가 돼도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것처럼 네. 이혼 소송이 이제 완료될 때까지 이혼이 될 때까지는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립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도 잘잘못 누구 잘못이라는 게 알려지기를 꺼려서 예. 보통은 성격 차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언론에 즉각적으로 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뭐 1년 전에 전기료가 어땠다는 둥, 네. 또 뭐 살이 그동안 빠졌다는 둥, 네. 또 뭐 탈모가 온 걸로 봐서는 이혼의 징조가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네. 것이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야말로 뭐 추측들이 정말 좀 무성하기도 했고 이걸 이제 SNS에 좀 퍼나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소속사가 좀 강력 대응 방식을 보였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문제는 송중기 씨가 이제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언론에 알렸기 때문에 네. 예. 이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예인이 이렇게 이혼 사실 소송을 알리는 것이 네.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는 송중기 씨가 잘못이 없고 송혜교 씨한테 어떤 결정적인 무슨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또 이런 추측들 네. 그리고 이 추측들이 이제 찌라시 같은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사실과 접목이 돼가지고 네. 마치 송혜교 씨한테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니까 예, 송혜교 씨한테는 이제 명예가 크게 이제 손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런 명예손상이 되는 여러 가지 유포하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정준영 씨 사건, 그 동영상 사건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동영상을 예.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을 짚었었는데 이번 경우도 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물론 최초 작성자 외 유포자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데 예. 이제 정준영 씨 경우에는 이제 그 불법 동영상을 단톡방에 이제 올려서 결국은 이제 성폭력 사건이죠. 근데 그 동영상을 다른데 유포하면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근데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찌라시를 결국은 작성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이것을 단순히 옮겨서 유포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재미로 그냥 한번 재미삼아 유포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벌하는 법적 근거 또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옛날과 달리 사실은 명예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명예가 훼손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타격이 크죠. 네. 예. 그래서 명예훼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민사상 배상도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도 굉장히 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사람끼리 만나서 직접 명예훼손하는 이 얘기를 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형량이 다소 좀 낮기는 한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결국은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빠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파 범위는 전 세계적이에요. 가령 어느 동아리에서 명예를 훼손하면 그 동아리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인데 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미국에서도 클릭하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네. 결국 그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인터넷상을 통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3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찌라시 그 내용이 거짓 내용이라고 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찌라시라는 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받아봤을 정도로 쉽게 좀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됐는데 이 찌라시를 양산하는 심리가 어떤 것일지도 좀 궁금한데 처음에는 기업들 간 정보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가십거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찌라시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증권과 정보지죠. 예. 이제 이것은 이제 기업의 동향을 알아야 그래야 기업 운영하는데 유리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서로 돼서 일부분 사람들만 이걸 이제 공유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정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기업이 정치권의 영향도 받고 또 연예인들의 영향도 받고 또 아주 큰 소속사의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향이 소속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받고 또 광고주인 그런 기업들은 그 연예인이 물의를 일으키면 그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증권과 그 정보지에는 정치인의 동향이라든지 연예인의 동향도 이제 동향이 이제 좀 늘어났죠. 네. 과거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동향이 주로였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인터넷 인프라가 이제 많이 발전이 되니까 일부 사람만 문서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는 그냥 카톡이라든지 이메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대중들이 연예인들의 그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그것도 가십거리라든지 네.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공중파 외에 많은 그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일부 그 인터넷 매체들이 결국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사익을 위해서 또 클릭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예, 예. 대중의 관심이 많은 찌라시 정보들을 네. 이걸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찌라시 작성하는 쪽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또 작성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찌라시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가십거리들이 많이 작성되고 또 유포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게 문제인 게 이제 때로는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학교나 직장 내에서도 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게 좀 찌라시의 폐해라고 하면 어떤 점들을 좀 드릴 수가 있을까요? 가령 이제 찌라시의 폐해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역시 명예훼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제 과거하고 달리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실제적으로 연예인의 경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는 네. 일단 일반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결국 이 출연한 그 모델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뭐 광고 계약을 뭐 해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프로에 출연하다가도 결국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하차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인되기 전에도 타격이 아주 크죠.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적인 공감대, 이 국민들의 공감대도 이런 이 잘못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자들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돼 있어요. 예, 예. 그것은 그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명예훼손적인 그 글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간단하게 뭐 성형을 해서 인공미인이다. 네. 넌 자연미인이 아니고 대중들을 속이고 있다. 근데 그 말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자살 시도한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국민들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해도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대중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은 고소를 많이 합니다.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 일환으로 하고
또 예전에는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취하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취하해 주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네. 그 이유는 잘못된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수십 년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벌받았다는 것도 그 옆에 같이 남아있어야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이제 그게 사안이 밝혀지는데 그런 명예훼손적 글만 남아있고 고소했다 취하해주면 그것만 남아있어서 먼 훗날에 가령 손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도 연예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잘못했다가는 전과자가 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네. 찌라시로 인한 폐해까지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간음증이 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꾸짖는 그런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잠언 10장 19절에 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구가 되어 있죠. 이 성구처럼 네. 결국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이게 남의 허물을 키우는 말인지 아니면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인지 자신을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무심코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시 이런 것을 기억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네. 그 허물을 키우지 않고 타인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도록 항시 조심해야 되겠죠. 네. 네.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네. 또 이 공감과 원치 않는 과도한 관심과는 좀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죠.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